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다. 두 국회를 이끄는 인격 품격의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부산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두 분의 신상 발언으로 정비록 시작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봄 날씨라고 할 정도로 쾌적하면서 따뜻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국민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아까 점심때 보니까 여의도에 벚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또 이렇게 우리 날씨로 국민들의 마음도 네. 이 벚꽃이 활짝 피듯이 네. 이 코로나 시대를 빨리 종식하고 네. 마음의 봄을 맞았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 이 시대가 끝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제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당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품격이 있어요. 우리 방송이 또 이 두 의원들이 인격 품격으로 하면, 자, 인격 안민석, 품격 조경태, 오늘 정비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두 분들은 선거의 도사들이신데요. 공식 선거운동 땡 시작하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원래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은 이제 그날 새벽부터 네. 이제 그 출근 인사부터 그렇죠. 시작하죠. 꼭 지하철 앞에 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가두 유세, 네. 가두 연설도 하고 또 전통시장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인사도 다니고 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대중 집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미디어 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선거운동원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방심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요. 주로 좀 차별에 대한 선거운동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해왔어요.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전거를 타고 저는 다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상대 후보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배합하면서도 못 따라 또 이제 선거를 따라하면 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그 아이들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녹색 어머님들과 함께 그 아이들 교통지도를 아침마다 해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는 차들이나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계속 주었다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후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선이나 김명주 후보조차도 특히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까지가 할 일이 없어요. 출근 인사 마치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깃발 들고 아이들 교통안전 지도 하시라. 그런 제가 충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또 저 선거에 또 필살기가 있습니까? 그 지금 공개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 겸손한 마음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 뭐 좀 약간 지지율이 좀 앞서 있다 해가지고 그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마음 먹었던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단 조경태 의원님께서 방심하면 안 된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앞서 달리고 있다는 게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오산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네거티브 안 합니다. 비방 안 하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꾸준히 마라톤을 달릴 때 혼자서 달린다는 저의 취재기가 제가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죠? 이 네거티브가 잘 안 먹히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대체적으로 네거티브하는 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점수를 인색하게 주는 편입니다. 근데 네거티브는 인색하게 주는데 검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검증과 그 네거티브가 참 이 혼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항상 이 선거라는 것은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상대는 또 상대대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후보 검증을 하자. 네. 뭐 어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또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흙탕물 선거, 진흙탕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으로 남죠. 안민석 의원님. 저렇게 이야기하는 후보 측은 보면은 항상 약점이 많은 후보예요. 자기 약점을 들춰줄까봐 자기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경태 의원님이야 그런 결점은 없죠. 네. 그런 캠프에 속해 있다고 보고서요. 네. 선거는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도시나 나라 발전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죠. 예.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 그거 준비된 거 없이 나오는 후보는 후보라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후보자의 자격, 실력과 더불어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네. 도덕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검증을 하는 자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자질을 검증하는 가운데 그 후보가 부도덕한 측면이 있다든지 또 법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자가 정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 해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유권자들의 혹독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비리에 대해서 의혹들에 대해서 하는 거짓말을 보면은 이것은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을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가면 갈수록 그런 그 두 후보 야당 후보에 대한 그런 정말 까도 계속 양파처럼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유권자들이 보면서 이제 이 선거가 우리가 사실 좀 뒤처진 게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후보들의 진면목이 나타나서 우리들은 치고 올라가고 상대 후보들의 양파 껍질이 까여지면서 지지도가 상대는 내려가는 그래서 막판에 박빙으로 이 선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뭐 선거의 예측은 저는 뭐 양쪽 다 상당히 좀 박빙으로 갈 수 있고 또 예측 불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겸손하게 또 다만 가시네요. 이제 박영준 후보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박영선 후보하고 김영춘 후보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세를 가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시민들께서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이번 선거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사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여론조사에 보면 한 31.4% 정도 나오는데 부산의 민심은 경제에 있다.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하냐 이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지금 여당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는 참 희한한 게 원래 네거티브 전략은 힘없는 야당에서 많이 쓰는 전략인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힘 있는 여당에서 네거티브를 많이 쓴다. 이것은 결국은 선거에서 이걸 좀 열세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열세여서 민주당이 지금 네거티브를 한다 얘기합니다. 강옥수님께서 내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기억하시죠? 거짓말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후보가 거짓말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내곡동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투기냐 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도덕한 투기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즉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에 땅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게
이 투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곡동 땅은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오세훈 후보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라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비공개 정보에 의해서 이게 매수된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확하게 잘 살펴봐 주실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 비해서 박영선 그 후보께서 이 동경에 있는 일본에 있는 그 집이 일본에 집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주 기자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보도 봤죠. 그런데 최근에 그 집을 팔았다 안 팔았다 가지고 또 논란이 많이 있던데. 네. 그럼 집을 매매해서 매매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네.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보통 집 팔고 사고 팔고 할 때 매매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매매 계약서만 보여주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건 해명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왜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누구든지 이제 허물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해명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 두 분의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들이 너무나 뻔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청와대까지 보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장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차익이 36억이었는데 그 땅의 존재를 그걸 뭐 모르는 것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그것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LCT. 고급 빌라를 지어놓고서 등기를 안 했는데 이것을 네. 몰랐다. LCT를 두 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다. 우연히 뭐 LCT의 조각품이 그게 뭐 한 20억이 넘죠. 18억과 다른 미술품까지 합하면 네. 28억입니다. 본인의 처가 우연히 그렇게 들어갔다.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뭐 우연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까도난 박영준에서 우연히 박영준으로 그렇게 좀 별칭을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텐데 그것을 숨기고 은폐를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그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에 대해 가지고 조경태 의원님처럼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선거를 뭐하러 합니까? 조경태 의원님 긍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 쪽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거든요. 뭐냐면은 박영선 후보가 분명히 동경에 있는 일본에 있는 집을 매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서서 매매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뭐 공개하라는데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뭐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답할 입장은 못 되지만은 네. 아마 박영선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일본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해명을 하셨고 그것이 문제는 거짓말 해명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저는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 우리는 절대로 박영선 후보든 김영춘 후보든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도쿄에 집을 사거나 외국에 집을 사는 게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합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적절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에다가 집을 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반일 감정 이런 부분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아직도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반일 감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일본에 보통 거주는 할 수 있어요. 거주는 할 수 있지만은 일본에 집을 구매를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구매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매매를 했다 하면은
그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은 그 논란은 알겠습니다. 끝날 건데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전세는 살아도 되는데 구매를 하면 안 되는군요. 그 이제 지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네.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었죠. 그러면 이제 거주해서 끝났으면은 설령 100번 양보해서 네. 그 구매를 했다 손친다라도 네. 이제는 빨리 팔아야 돼요.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를 하는 것이 낫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월세는 되고 전세는 되지만 아니, 근데- 구매는 안 됩니다. 동경에 자, 6시에 정비를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경욱이 엄마는 12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 경욱이에게 소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경욱이는 방긋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엄마와 천식이 심한 지적장애인 누나는 경욱이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늘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경욱이.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욱이네 가족들이 지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꽃 소식 1호는 매화고요. 벚꽃도 봄의 풍광과 어울리는 봄꽃의 백미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관측 이래 가장 빨랐습니다. 평균 기온도 높았고 일조량도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평년보다 7.3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20도에 육박합니다. 내일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대구 23도 등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관령 0도 등 1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고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쪽 동쪽 지역으로 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25% 이하고 강원 산지라든가 그 밖에 경상권도 시료 습도가 낮은 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 산지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또 강원 동해안 쪽도 바람이 강하니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쪽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안개가 상당히 짙겠고 서해상에도 역시 안개가 짙어서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막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6도, 습도는 4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5855님의 선거운동 사행시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됐네요. 거대 양당은 시민은 뒷전이고 서로 때리고 찜뱉고 하네요. 운동화 질끈질끈 메고 동요 메고 시민을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민의 머슴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는 도쿄집 매매 계약서만 공개되면 일단 도쿄집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니까 빨리 그렇습니다.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해명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그 처가의 집이 상속된 땅이라고 하니까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크게 그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투기와는 좀 거리가 멀다. 네. 이리 보는 거죠. 서울시장 시절에 뭐 용도가 바뀌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04년도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최초 계획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박형준 후보 LCT 특혜 분양 의혹이나 미술품 납품 의혹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 후보가 직접적으로 저는 해명하는 것이 뭐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또 다른 좀 논란, 네. 또 다른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서 어쨌든 그런 위법성 논란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그 네거티브의 공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LCT 이 문제의 본질은 이제 특혜에 있다고 봅니다. 그 LCT라는 게 100층을 101층입니다. 지으면서 네. 101층입니까? 100층 아니고 그 이제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숱한 행정적인 특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했겠어요? 네. 정치적인 외압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현기환 수석이 뇌물 받았다고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전통적인 권력 유착된 그런 사업의 상징인 LCT 아파트에 박형준 후보가 2채를 분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거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의 조각품들, 미술품들을 박 후보의 부인이 납품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 박형준 후보도 LCT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구나. 물론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고 박형준 후보는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거짓을 덮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를 보면서 부산 시민들이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지금 숨기고 있구나. 그러한 의혹들이 자꾸 하나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그분이 국회 사무총장 했을 때에 지금 국회는 굉장히 그 좋은 이탈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네. 거기에 운영권자가 박 후보 부인의 지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자기 몰랐다라는 식의 발뺌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었고 박형준 사무총장이 몰랐겠습니까? 다 사전에 작업이 되어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준 것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좋습니다. 과거에 박형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워낙 많은 비리들이 보이니까 과거에 이제는 자기가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명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조경태 의원님 해명이 좀 필요한가요? 저는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자꾸 박 후보가 거짓말했다라는 식으로 이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 계시는데 그건 참으로 위험한 그 발언의 수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진실 여부는 밝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명은 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박 후보가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제가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합니까? 바로 그 성범죄, 주문에 의한 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원인 지공은 민주당이 했다. 저 말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요.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뭐라고 국민들한테 호언장담을 했던가 하면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네. 하는 것을 당연당규에 못을 박았었습니다.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이번에 후보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려 8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안 의원님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명색이 공당에서 그것도 제일 여당에서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려 가면서 당헌당규까지 고치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거짓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또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들께 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보다 더 상식적으로 논한다면은 처음에 국민과의 약속을 했던 바대로 이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해방이 되었는데 자꾸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자. 제가 박형준 후보 측에서 저를 이제 고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박형준 후보가 왜 장관이 되지는 않았을까? MB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MB의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인사금정 통과를 본인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금정 때문에 장관을 못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거 너무 나갔다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라디오였기 때문에 안 나올 텐데요. 이게 2010년 겨울 12월 신문 기사인데요. 네. 청문회 통과 어려움. 그런 이제 신문 기사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요? 네, 박형준 후보가 문체부 장관으로 이제 거론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된 항목에서 정밀 검증엔 필요한 부분이 생겨 소명을 요청하면 포기 의사를 밝히는 인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러면은 하마평에 올랐던 문화부 장관이 못 됐을까? 이것이 기사에 다 해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인용을 했을 뿐인데 이걸 갖다가 저를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고발을 하러 나온 후보이신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나온 후보이신지 그걸 제가 분간을 잘 안 됩니다. 문체위원장을 하시고 문체위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뭐 안민석 의원이 무슨 정보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후보가 우세하고 공고합니다.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까도남이다, 양파남 얘기는 하는데요.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공고합니다. 선거는요. 네. 앞으로 남은 13일은 130일입니다. 그래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요. 내일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레가 어떤 사건이 터질지 그것은 지켜봐야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김영춘 후보는 계속 진면목이 드러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대 박형준 후보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면서 차츰 내려가고 있다는 이런 흐름이 중요한 것이죠. 13일이면 130일처럼 깁니까? 선거에서는? 뭐 어찌 보면 130일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네거티브적인 그런 모습들이 결코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좀 식상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 시민들은 그 지역 경제를 누가 더 합리적으로 잘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국민의힘당이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이번에만큼은 문재인 정권이 독주하는 것만큼은 이건 좀 제동을 걸어야겠다. 지금 180석이나 이상의 180석 가까운 그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수령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잘 아시다시피 LH 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좀 실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13일이 130일처럼 느껴지더라도 저는 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말씀과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선거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부산도 그렇고 서울 선거도 그렇고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MB가 기한하는 선거입니다. 네. 두 후보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가 MB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MB의 정신이라든지 MB로부터 정치 훈련을 받은 MB의 아바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두 후보가 서울 부산 야권 후보가 됨으로써 네. MB가 지금 귀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MB의 귀환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조경태 후보님께 또 국민의힘 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오세훈, 박형준 이런 후보들처럼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조경태 의원님, 예,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후보는 아니고요. 예,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거짓말이다라고 자꾸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 수위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후보에 대한 비난 또는 비난을 넘어서 이거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게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될 것은 해명을 하되 네. 근데 충분히 해명했던 부분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정적 공방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면 되는 것이지 이런 그 조경태 공중파에서 의원께서는 해명할 일은 해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사과. 여당이니까 네. 야당 의원인 조경태 의원님이 비교적 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수용을 하려는 그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조 의원님, 본인 지역구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개발 구역으로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린벨트였습니다. 그 땅에서 36억 원을 돈을 벌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거를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저는 충분하게 그 시민들께 그 해명을 하면 된다 보고 있고요. 해야 된다고. 네. 마찬가지로 박영선 후보가 동경에 있는 땅, 네. 저 집을 자꾸 무단하지 마시고요.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매매했다고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해라. 정확하게 네. 공개하면은 네, 그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그 거짓말하고는 틀리고요. 오세훈은 내곡동 해명하고 박영선은 저 동경 땅 매매 계약서 공개하라. 네. 그게 박영준 후보의 해석이 될수 있을 것 처가 같습니다. 기장에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이거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조경태 그 의원님 사모님이 기장에 고급 빌라를 지어뒀어요. 등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나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그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김의겸 대변하셨습니까? 네. 대변하신 분이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인만이 알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판단할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또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32님께서 인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 반대도 밀어붙인 건이 훨씬 더 많아요. 박 후보도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도 현 정권 같은 인사를 하면 박형준 후보도 장관 했을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5855님께서는 처가 땅도 아니고 처의 땅인데 처의 땅이니까 오세훈 후보 땅입니다. 박영선 후보 남편 아파트는 시댁 아파트입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0683님께서 맨날 부정부패 듣고 있으면
의원분들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칭찬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후보님들끼리 저희 안민석 의원, 조경태 의원은 서로 칭찬하고요. 그리고 항상 서로 이렇게 인격, 품격을 갖추고 얘기합니다. 자, 보궐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당대표 선거 치러집니다. 자, 안민석 대표 후보님, 대표 나가십니까?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고요. 왜? 예, 저희 당에는 지금 고민 중이십니까? 지금 세 분의 훌륭한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만 하십니까? 예, 4월 7일 보궐선거까지는 당 대표 선거 관련돼 가지고 일절 좀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민석 후보는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의 국민의힘 대표 출마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실 겁니까?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시고 이왕이면 같이 출연하는 파트너가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김경진하고 전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님 같은 네. 그런 불행한 사단은 네. 저희들이 없도록 서로가 아니, 존중하면서 불행하죠. 서로 존중하면서 진행해 했었어요.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 만한 사람도 없지요. 뭐 정치 구력이 굉장히 기시고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네. 어쨌거나 부산서 우여곡절 끝에 네. 내리 오선을 했다는 것은 네. 저희 오산 시민들도 저를 내리 오선 시켜줘서 참 대단한 훌륭한 시민들이지만은 그 조경태 의원님 지역구 구민들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구민들이 또 조경태 칭찬 많이 합니다. 네. 정비록 마무리할까요? 네.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표